첫 번째 경기 리투아니아 대 키프로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로 진출에 실패한 전력이다. 공격을 이끌던 베테랑 체르치니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다. 결국 영건 쿠치스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매치 경험이 별로 없는 만큼 유기적인 역습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파우라우카스 FW의 고립이 예상된다.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레키아타스와 우투쿠스와 시르비스가 모두 이번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대량 실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역시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약체 전력이다. 리투아니아와 다르게 카스타노스, 피타스, 로이주 등 주요 공격 자원들이 프로 레벨에서 뛰고 있다. 충분히 체급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수비 라인 역시 키프리아노, 고기치, 파나이토우가 지난 6월에 이어 그래도 가동될 예정이다. 체급 차이로 찍어 누를 것으로 보인다.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를 중시한다. 지루한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1, 2선 자원의 체급 차이가 확실한 키프로스가 분명 찬스를 생성할 수 있을 듯하다. 결국 키프로스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두 번째 경기 웨일스 대 터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로 예선에서 탈락하며 본전 진출에 실패한 전력이다. 레전드 출신 벨라미 감독을 선임한 상황이다. 존슨, 무어의 침투와 제공권을 노리는 속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핵심 공격 자원 제임스가 부상으로 낙마한 상황이다. 속공의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3는 로버츠, 로돈, 데이비스이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나름 준수한 이름값을 자랑하지만 103 시스템에서 호흡을 맞춰본 전적이 없는 상황이다. 무실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로 본선에서 8강이라는 고무적인 성적을 냈다. 이번 경기 역시 차라노글루, 퀼러, 일디즈의 빌드업 및 개인 능력과 일마제의 침투를 노리는 지공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확실한 화력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구조다.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쇠윤, 카박이 모두 이탈했다. 그럼에도 이미 유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바가 있는 데미랄, 바르닥치가 준수한 호흡을 보여줄 것이다. 튀르키예의 일방적인 경기가 기대된다. 이들의 공수 밸런스는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웨일스에 비해 확실히 우위를 가져간다. 1-2선 자원의 위력적인 시너지 효과로 무난한 저득점 양상의 승리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기 코소보 대 루마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약체 전력이다. 제그로바, 무리키 라시차의 3톱은 나름 준수하다. 베리샤, 렉샤비카이의 전진 패스를 통해 나쁘지 않은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라흐마니, 알리티의 호흡이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최전방 화력이 약한 루마니아를 상대로 나쁘지 않은 수비 조직력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 본선에서 16강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루체스쿠 감독이 다시금 대표팀에 복귀했다. 만, 미하일라의 솔로 플레이 능력은 나름 준수하다. 아기의 전진 패스 능력도 나쁘지 않다. 다만 최전방 드라고스의 영향력은 다소 떨어진다.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인다. 부르카, 드라구신의 수비 라인은 이미 유로에서 훌륭한 호흡을 입증했다. 코소보를 상대로도 충분히 자신들의 저력을 증명할 것이다.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두 팀이다. 코소보가 나름 경기를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루마니아의 촘촘한 수비 조직력을 감당할 재량이 없어 보인다. 루마니아 역시 최전방의 아쉬운 결정력으로 인해 결국 지루한 승부가 예상된다. 네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오스트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로 본선에서 16강이라는 고무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스포라르, 세슈코의 침투를 노리는 단순한 역습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자원이 세린뿐인 만큼 날카로운 공격 전개는 기대되지 않는다. 수비 라인은 꽤 견고하다. 드루쿠시치, 비올른 이미 유로에서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었다. 대량 실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로 본선에서 16강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바움가르트너의 공격 조율 능력은 이미 유럽 무대에서 입증받았다. 다만 이들 역시 최전방 아르나우토비치의 노쇠와 슈미드, 자비처의 개인 능력이 아쉬운 만큼 대량 득점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표팀에서 3선과 센터백을 가리지 않고 담당하는 알라바의 부상으로 라이나르트, 단소가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라이머,
세이발드의 수비 가담으로 훌륭한 수비 밸런스가 형성 중이다. 오스트리아의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슬로베니아의 역습은 후방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오스트리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결국 1, 2선 자원의 개인 기량을 통해 꾸역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아이슬란드 대 몬테네그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전력이다. 하랄드손, 포르테인손을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이다. 베테랑 시구르드손, 구드문든손의 존재 덕분에 나름 찬스 생성이 가능해 보인다. 이그나손, 그레타르손의 수비 조합은 이미 탄탄함이 입증됐다. 실제로 이들은 잉글랜드와 평가전에서 무실점을 얻어낸 전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유로 본선 진출에는 실패한 전력이다. 양코비치, 베소비치의 드리블 돌파 혹은 크로스를 통해 최전방 베테랑 요베티치 혹은 무고사의 제공권을 노리는 방식이다. 아이슬란드의 탄탄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 역시 수비 라인은 나름 탄탄하다. 사비치는 이미 유럽에서 클래스가 입증된 선수다. 다만 파트너 루베지치과 호흡을 6경기도 채 맞추지 못했다. 틈을 허용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아이슬란드가 나름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다소 답답하다. 그럼에도 3선에서 창의적인 패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꾸역승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의 답답한 공격 전개로는 반전을 만들어내기 어려워 보인다. 여섯 번째 경기 벨기에 대 이스라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로에서 16강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지공과 속공을 함께 활용하는 운영 방침을 보여줄 것이다. 다만 주포 루카루가 팀 적응 이슈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다. 결국 대 브라위너, 도쿠, 오펜다를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될 것이다. 다만 이들 역시 상당히 위협적인 패스, 돌파, 침투를 모두 갖춘 자원들인 만큼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예상된다. 유로 때 수비 라인을 책임졌던 베테랑 베르통원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파스의 파트너로는 테아테가 출격할 것이다. 다만 이들은 호흡을 맞춰본 전적이 다소 적다. 그럼에도 3선에서 오나나의 수비 가담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습에 방어할 것이다.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전력이다. 상대가 강호인 만큼 솔로몬, 바리보, 아바다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선의 페레츠, 사프리 같은 자원들이 벨기에의 배후 공간을 향해 양질의 패스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엉성한 역습이 예상된다. 수비 라인은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이다. 아직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춰본 전적이 거의 없는 숄모, 나치미아스가 수비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들은 소속팀이 같다. 대참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벨기에의 주도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이들의 공격 화력이 평소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량 차이가 상당한 1-2선 자원들을 통해 충분히 무난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비 라인은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